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11월 달에 시행한 ERP 인사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11월 25일에 시행을 했고요. ERP 인사 2급을 한번 보자면은 시간이 빡세요. 그러니까 저도 생산 물류 이런 거는 다 해봤지만 인사가 제일 빡세요. 시간상 인사가 제일 빡세요. 진짜로. 회계는 그렇게 안 빡센데 인사는 진짜 시간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1급 보는 분도 진짜 인사 1급 빡세요. 진짜 시간 너무 빡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40분이 4초만에 끝나는 그런 매직을 경험하는 게 ERP 인사 2급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한번 볼까요? 1에서 3번은 이제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A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4에서 6번까지는요 인사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0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에서 10번까지는 인사 기초정보 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11, 12, 13, 14, 15 맞네. 그러면은 11번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근태 입력, 급여 입력, 일용 근로직, 일용 근로 입력 이렇게 이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20번까지는 급여 자료 입력에 있는 현황 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1급도 이번 2024년도 6회차부터 새로 신설돼서 이제 진행하겠지만 21번부터 25번까지는 뭐 원천세, 뭐 그 다음에 뭐 퇴직, 뭐 퇴직소득세 뭐 이런 것 등 해가지고 또 조회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고 ERP 인사 1급이니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형 기준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B형이나 C형이나 D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를 보고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ERP 인사는 연습을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에서 3번까지 해당하는 시스템 관리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했었고요. ERP 회계랑 다르게 회사 등록 정보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원 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부서는 회계랑 다르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00번부터 이제 7100번 교육부까지 설정하고, 여기서 문제가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이잖아요. 여기에 사용자만 딱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사용자만 설정한다면은 이현우 하나밖에 안 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찾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인사 입력 방식은 승인이다. 맞습니까? 맞죠?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이다. 승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는 거죠. 뭐예요? 수정 입력인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조회 권한은 뭐예요? 회사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품위서 권한은 미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 확인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서 정보입니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자, 부서가 키워드예요. 뭘까요? 맞아요. 부서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시고 문제를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2024년
11월 23일 기준 사용 중인 부서는 총 9개다. 자, 몇 개인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예요. 맞나? 6개, 6개. 맞네. 10개네. 10개네. 10개인데 그 중에 사용하고 있는 총 부서는 9개래요. 자, 사용기간이 2024년도 12월 말까지예요. 이거는 사용 중인 거예요? 사용이 종료된 거예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용 중으로 보는 거예요. 2024년도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용기간이 2023년도 12월 말까지예요. 그럼 뭐예요? 사용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면은 24년 11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날짜를 한번 넣어볼까요? 날짜 안 넣었는데, 넣어보면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개다 라는 부분이 맞게 되는 거고, 날짜 없이 보시려면은 사용기간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2200번 해외 영업부는 2025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부서다. 24년도에 끝났으니 25년도부터 사용 안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3번 2006년도부터 사용된 부서는 모두 관리부문 소속이다. 부문 코드 볼까요? 2006년도부터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은 날짜를 보면 2006년으로 사용돼 있고, 근데 부문 코드는 1000번만 돼 있어요? 아니죠. 4000번 생산 부문, 5000번 자재 부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틀려요? 관리 부문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생산하고 자재도 이렇게 이제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생산 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만 있다. 관리만 있다고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4번 관리부문 인천지점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래요. 자, 인천지점에서 그러니까 관리부문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부문은 여기 3000번이 있는데 3000번이 없죠. 여기서 부문 코드를 봤을 때 3000번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본사하고 인천지점하고 강원지점하고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돼요. 부문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지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인천지점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는 3000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한 부서는 총 3개의 부서인데 1개만 있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당회사의 이현우 사원의 H 인사급여관리 모듈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설정 리콜 뭐냐면은 권한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현우 사원에 해당하는 권한, 그러니까 사용자죠. 이현우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 플러스 권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답 나왔죠? 맞아요.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자 클릭합니다. 자 1번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인사기록 카드에 입력할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자, 이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인사기록 카드가 있어요. 자, 인사기록 카드에 보면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족이라고 있는데, 이 가족 안에 부양가족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죠. 없죠. 지금 권한이 없죠. 근데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는 인사기록 카드가 지금 있어요. 인사기록 카드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인사기록 카드는 부양가족 반영을 못해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설명이 옳지 않은 거는 1번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거든요. 지워버렸다고 해서 이게 안 될 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외를 모르고 시켜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놨거든요.
근데 권한 설정으로 해서 이미 회사 권한으로 이미 다 해놨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되죠. 부양가족 관양이 지금 권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회사 내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출력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찾기 버튼은 컨트롤 F로 이용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급여대장이라고 치면 돼요. 급여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게 왼쪽에 오른쪽에 급여대장 이렇게 치면 돼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급여대장 치면 되고, 급여대장은 회사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를 출력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회 권한을 잘 봐야 되는 게, 회사는 전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해당하는 사업장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못 봐요. 내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인 경우에는 내가 속하는 부서만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 자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본인에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자료 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 연말정산 한번 쳐볼까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보시면은 사업장으로 돼 있죠. 연말정산 현황은 회사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사업장이니까 뭐예요? 내가 속한 사업장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발생한 급여에 대해 전표 집계 및 생성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 대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급여 대장을 입력함으로써 전표에 대한 부분에 걸리는 전표관리 쪽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전표관리 쪽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전표 집계 및 생성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는 이제 내가 고유권한이니까 작업이 가능하지만, 근데 전표까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 부분에서는 전표관리가 지금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한 부분은 전표 집계 생성을 작업할 수 없다는 부분도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당의사는 2024년도 1월 800번 주임입니다. 직급의 호봉을 아래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호봉 등록을 완료한 후에 6호봉, 호봉합계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에서부터 6번까지는 회사 여기에 인사급여관리에 보시면은 기초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호봉이 키워드가 됩니다. 호봉 등록이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 이제 기초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호봉 테이블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기본급을 이렇게 돼 있고 800번 주임으로 해서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주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이렇게 1, 2 이렇게 순서로 잡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괄 등록에 자, 클릭을 해서 기본급을 270만원, 증가액은 12만원씩. 그러니까 매년 12만원씩 올라가는 거고, 직급수당은 초기치 7만원에 15,000원씩 올라가는 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은 매년 이제 12만원씩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15,000원씩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괄인상에 자, 클릭합니다. 일괄인상에 클릭하면은 기본급은 정률 6.5%씩 올라가요. 근데 정률하고 정액이 두 개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률 적용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주고, 정액은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률 적용해주면은 6.5%씩 기본급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고, 일괄 인상의 직급 수당의 정액을 15,000원, 아니다, 12,500원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금액이, 인상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6호봉의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367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 쪽에 해당하는 환경 설정이죠. 그래서 환경 설정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순서대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생산직 직종의 출결 기준일 전월 25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다. 전월 25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말이 돼요. 시작일이 25일인데 끝나는 날이 30일이에요? 아니죠. 시작일로 구분돼 있으면은 시작일과 끝날자 해가지고 25일부터 24일까지예요. 말일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퇴사자의 경우 기준 일수와는 관계없이 월 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자, 이게 월 1이냐 이제 1이냐 이제 그거에 따른 차이가 되는데 퇴사자 급여 계산은 월 1이에요. 월 1. 일할 지급이 아니죠. 자, 기준 일수와 관계없이라도 있잖아요. 무조건 일할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월 1은요. if 함수랑 똑같아요. if 함수를 했을 때 조건을 걸어가지고 25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월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1이다 했을 때 뭐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월인가 1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if 함수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월 1이고 만약에 월로 걸었을 때는 그러니까 25일에서 상관없이 무조건 월할 지급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로 돼 있으면은 25일이나 관계없이 무조건 일할 지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 조건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월 1이기 때문에 조건만 채워지면은 월이고 조건이 안 채워지면 일이 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방소득세 신고서 데이터는 기속 연월 또는 지급 연월이 일치하는 경우 집계된다. 자, 지방세 한번 볼까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는 기속과 지급 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아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5번의 답은 3번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는이 아니고요. OR이잖아요. 이건 OR. AND예요. 얘는 AND. AND 안,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AND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아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기속, 지급, 기속, 지급 되는데 기속 또는 지급이라고 하면은 뭐 1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이 아니고 둘 다예요. 둘 다. 기속, 지급 둘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봅시다. 2024년 11월 기속 기준으로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로 설정된 30일을 적용한다. 11월 달은 몇에서 몇 월까지예요? 며칠까지예요? 1일에서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죠. 자, 그럼 12월에서 기준 잡았을 때 며칠까지예요? 한 달 정상일이 1일에서 31일이죠. 나중에 수정하면 돼요. 이거는 12월 달 거는. 그래서 11월 달 기준은 30일이더라 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5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6번입니다. 2024년도 기속 급여 구분에 등록된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지급 항목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고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지급공제 한목 등록입니다. 자, 여기 부분을 자 클릭합니다. 1번 한번 봅시다. P00 기본급은 각 근로자의 호봉 테이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급여에 보시면은 P00 급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의 지급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P00 한번 볼까요? P00에 보시면은 각 근로자의 호봉 테이블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급 구분 월급으로 돼 있죠. 자, 옳은 거에 대한 문제예요. 월급이죠. 호봉 테이블이야 얘기는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월급으로 돼 있고 계산 방식은 월급으로 돼 있으니 호봉 테이블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자에게 그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가족 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자, P002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가족 수당에 대해서 5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클릭해도 지금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감 취소 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마감 취소하면 되고 여기에 자녀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아니죠. 어머니 10만원, 아버지 10만원, 배우자 5만원. 배우자인 경우에 5만원 지급되는 거고 자녀인 경우에는 5만원이 아니 얼마예요? 3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근속수당으로 근무한 연수 곱하기 시급만큼 지급된다. 근로자 한번 볼까요? 3에서 5년 미만인 근로자예요. P06입니다. 근속수당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계산식이 이제 이게 근거가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3년 이상 5년 미만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죠. 5년짜리 말고 3년짜리예요. 3년짜리. 3년짜리. 자, 보니까 3년에서 5년 사이면은 근무한 연수 곱하기 시급이에요. 근데 5년짜리 볼까요? 5년짜리도 근무한 연수 시급, 8년짜리 시급, 10년짜리 시급, 15년짜리 1.5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연수 시급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제29번이 제206 육아휴직인 근로자는 육아수당으로 20만원 지급된다. 제206이라고 하면은 여기 쪽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P40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죠.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80%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월급의 80%만큼 지급되는 거죠. 20만원 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당회사는 2011 0401 강민주 사원의 정보를 오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7번부터는요 인사관리 쪽으로 자 한번 봅시다. 자, 인사관리고요. 키워드는 강민주입니다. 사원이죠. 그래서 사원이기 때문에 사원 등록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 즉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강민주를 자 클릭해요. 자, 강민주를 클릭하면은 자, 전체를 보셔야 돼요. 강민주 전체를. 자, 여기 이거 아마 많이 돌아볼 거예요. 자, 1번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종교 종사자도 아니다. 자, 종교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 세대주 부분은 부, 종교 대상자는 여기 B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야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이 다르며 수속기간을 거친 이력이 있다. 자, 여기는 재직 정보를 보시면 돼요.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은 같아요. 다르지 않죠. 수속기간을 거친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속기간을 거친 이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을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4일과 그룹 이4일은 같아요. 그리고 수수 적용인 경우에는 또 보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현재 생산부 소속이며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사원이다. 지급 보면은 생산부, 그러니까 부서는 생산부로 돼 있는 게 맞고요. 총급여를 비과세 적용을 한다는 거는 그 야간근로수당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야간근로수당의 여부가 되어 있거든요. 생산직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비과세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입니다. 가장 최근에 책정된 임금의 적용 시작 연월은 2023년 1월이고 책정된 월급은 2603750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정 임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2023년도 1월달 거를 자 클릭을 해서 지금은 못 보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3번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2603750이 이제 강민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금액이 좀 적은 편이에요. 월급이. 그렇다 보니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3을 누르면은 로그인 암호를 해제하면 되고 여기에 월급 보면은 2603750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603750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자 그래서 아까 틀린 부분 몇 번이었죠? 이4일과 그룹 이4일은 같은 부분이고 수습기간을 걸친 이력은 없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 4분기 990, 2024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기의 근로자 중 이수 여부가 다른 근로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이 키워드예요. 교육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교육관리,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 현황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죠. 교육관리는 아니죠.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평가 아니면은 현황 쪽이에요. 둘 중에 하나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현황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사원별 교육 현황 교육기간은 2024년도 4분기예요. 4분기는 10에서 12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봤더니 교육별 사업 현황은 이제 여기서 여기에 법정 의무교육 코드번호 990번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아까는 이제 사원별 교육 현황은 이렇게 봐도 되긴 하는데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이게 또 보기 좀 쉽죠.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김종욱, 노희선은 참 빠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엄연에도 좀 잘 나오는 인물이고 정수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무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김종욱 이수, 노희선 미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세 명 다 이수 안 했네. 그래가지고 보아하니 김종욱만 이수를 했더라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 여부가 다른 근로자는 누구예요? 나머지 3명은 뭐예요? 미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욱만 이수했더라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3명은 조만간 사장실로 끌려갈 예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 4, 4분기 인사 발령을 사안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령 호수에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사 발령이죠?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 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인사 발령 등록, 인사 발령 공고, 인사 발령 리포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인사 발령 가로 사원별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4, 4분기이고요. 2024년도 10월 1일에
발령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일 밑에 있어요. 항상. 부서 이동. 이렇게. 노희선, 박국현, 홍길동 2호제입니다. 홍길동 처음 보네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이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해당 발령 호수 일자는 10월 1일이고, 발령 내역은 부서 직책 직급이 등록되어 있다. 부서 직책 직급. 돼 있죠? 여기? 오케이. 다 돼 있죠. 그럼 9번에 대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가 돼요. 10월 1일도 다 맞고, 적용일자가. 그 다음 2번입니다. 현재 해외 영업부에 속한 대상자들의 부서는 모두 발령 후에 관리부로 변경됩니다. 해외 영업부에 속한 대상자 부서 모두입니다. 해외 영업부죠. 이호재, 홍길동, 박국현? 박국현은 관리부죠. 그 다음 노희선은 관리부예요. 근데 홍길동하고 이호재는 해외 영업부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맞죠? 어디로? 관리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발령 후에 직급이 변경되는 대상자는 노희선과 이호재만 해당된다. 직급이 바뀌는 거는 지금 그 홍길동하고 이호재는요. 둘 다 과장이거든요. 과장인데 둘 다 바뀌었고요. 바뀐 건 없고요. 직급은. 박국현은 이사에서 이사? 부장? 이사. 예, 이사로 바뀌는 거고 진급이죠. 노희선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 변경되는 거는 노희선과 이호재만 되는 부분이 맞아요. 3번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4번입니다. 발령 후에 직책이 변경되는 대상자는 모두 현 정부가 관리부 소속인 사원들이다. 직책이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노희선은 지금 파트장입니다. 매니저 파트장이고요. 박국현은 부산에서 본부장으로 바뀐 거고. 둘 다 이건 팀원. 요거는 팀 1에서 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홍길동은 사실 직책이 변경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현 정보가 관리부 소속인 사원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죠. 왜냐? 이호재가 팀원에서 팀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 소속이 어디였죠? 해외 영업부였죠. 관리부로 바뀌었죠. 근데 현 정보를 봤을 때 해외 영업부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관리부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0번입니다.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3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총 지급한 특별 근속 수당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퇴사자 제외, 미만이스 버리고 이전 경력 다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몸은 이제 고인물들만 이렇게 이제 돈 좀 주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특별 근속 수당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자, 근속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근속이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근속 연수 현황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은 누구인지는 안 적혀 있고요. 그냥 보시면 되고 부서도 없고 퇴사자 제외예요. 자, 기준이 언제? 2023년 12월 말 기준. 미만이스 버리고요. 이전 경력 다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15년 이상 근로자는요. 20년 이하로 보셔야 돼요.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딱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봤을 때 12, 13, 14번 있는 거 다 보셔야 돼요. 자, 15년 이상, 20년 이하는 몇 명이에요? 3명. 20년 초과한 부분은 어디에요?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와, 엄청난 고인분들이네. 자, 그 다음에 30년 이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만간 30년 이하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은 얼마? 45만원. 7명은 얼마예요? 20만원씩 140만원이에요. 합치면 얼마? 18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0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